변호사님 오늘 중간 네. 선거 날이잖아요. 예. 지금 한창 투표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참 이번 선거가 여러모로 미국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상하 양당을 누가 장악하게 되느냐 이게 결정이 나는 선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흔히 의회 권력이라고 하죠. 네. 특별히 또 이제 이민법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핫 이슈가 됐던 게 이 이민 개혁법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이제 서류 미비로 계셨던 분들한테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 개혁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맞아요. 항상 이제 이 법치국가에서는 이제 누구에게가 권리를 줄 때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만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준다면 이게 단시 어떤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주할 권리를 줄 수 있는 그 이민 개혁법, 그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민 관련해서 어떠한 법이 새로 만들던 간에 상하 양당을 다 양쪽을 다 통과를 해야지 법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양원제 국가는 항상 이 상하 양원을 동시에 통과해야지만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화당이 이 경우에서 이제 하원은 사실 장악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상하 양원 중에 하나만 장악을 하더라도 이 이민 개혁 입법이 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한 뭐 상원이나 하원 같은 데서 통과를 시켜도 네. 다른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게 법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민법도 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공화당이 최소한도로 하원은 장악하는 것으로 지금 결과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이 이민 개혁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요원해지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난 2년 동안 하원은 다수당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고 네네. 그리고 공화당도 사실상 50대 50이지만 캐스팅 보트를 지고 계신 분이 부통령 네. 민주당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악한 거나 장악까지는 아니지만 다수당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양원에 다 이게 법이 올라가서 동시에 이걸 패스하려고 했던 노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민 개혁법 이민 개혁법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이제 관련 법안들이 네. 말만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좀 그런 시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섭섭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맞아요. 너무 실망들 하시는 것 같아서 저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도 사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요. 네. 이거를 양당이 일단은 좀 너무 이게 정략적인 차원에서 보지 말고 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서 좀 구제책이 좀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인들 입장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선에 나섰을 때 이런 이민 개혁법을 막 주장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높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2년이 지나고 지금 아무런 뭐 결과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는데 네네. 이 와중에 또 중간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이 그렇게 상하 되면 양원을 장악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네. 아마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일 때도 이걸 못했는데 만약에 이제 한 의회라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은 네. 더 이게 좀 전망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유일한 방법은 이제 공화민주 양당이 합의한 법안을 올려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민 개혁법까지는 아니어도 뭐 취업 이민이라던가 뭐 투자 이민이라던가 이렇게 한인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도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일단은 뭐 공화당은 일단은 반이민 정책으로 이제 좀 가는 경향이 있고 민주당은 좀 추진은 하지만 사실 양당이 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요. 이민 관련해서는 큰 변화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경제 상황도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뭐 양당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상황도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민이라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민은 굉장히 경제 상황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미국 경기가 좋으면은 이민에 대해서도 좀 관대한 입장이고 경기가 나빠지면은 뭐 공화 민주 양당을 다 떠나서 그 이민법에 대해서 뭐 개혁이나 이런 거를 좀 추진하기가 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경기 추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지금 복잡한 미국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민법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예, 예. 네,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좀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중간선거 결과 나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이민법 분야도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양당이 합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새로 나온 이민 소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어떤 예. 소식이 있었나요? 뭐 특별한 소식은 사실 없었고요. 네.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만들고 서로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법안 발의도 없었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네네. 뭐 최근에 그래도 있었던 소식 중에 이제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우리가 이민법을 하다 보면은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서류가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 포 에비던스라고 하죠.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 보면 이제 언제까지 내라고 이렇게 날짜가 표시가 돼 있어요. 네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코로나 기간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동안 이제 유예 기간을 더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퀘스트 포 에비던스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내라고 데드라인인 경우에는 그 데드라인에서 60일을 더 줬었거든요. 아.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가 거절된 네. 디시전의 경우 항소, 모션 투 리오픈 또는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이제 종이로 받으면은 33일로 네. 되어 있고 그 이외 수단으로 뭐 보통 다 종이로 받으니까 사실 33일입니다. 네네. 33일 안에 어필을 하든지 모션 투 리오픈을 하든지 항소 항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재심을 하든지 항소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을 그 결정 디시전 거절 결정이 난 날로부터 90일로 확 늘려줬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언제까지 곧 끝난다 막 하다가 이제 10월 달쯤에 또 새로 나와서 이제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 그 3월 코로나가 시작된 날로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받는 모든 그 추가 서류 요청이나 네. 추가 서류 요청의 경우에는 데드라인으로부터 60일간 유예 기간이 더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거절돼서 결정이 거절돼서 항소나 또는 재심을 하는 경우, 그 경우는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33일이 아니고 그 케이스가 결정이 난 날로부터 90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받는 거죠. 그렇네요. 세 달이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그 조치가 더 연장돼서 내년 1월 24일까지 받는 그 모든 방금 위에 말씀드린 편지에 다 적용된다라고 이민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추가 서류를 요청을 받던 간에 다. 그렇죠. 이게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겨서 여유가 좀 생긴 거죠. 네.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네, 맞습니다. 네, 결정인 것 같네요. 네네. 근데 팬데믹 영향이 아직도 받고 있나 봐요. 이 이민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 뭐 밀린 것도 있고 적체가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네.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결국에 이런 연장 결정 나왔을 때도 그 적체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적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답변을 빨리 하기가 힘드니까 네네. 적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답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아직까지 보는 겁니다. 아직도 좀 팬데믹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받고 밀린 거 있다고 있으니까 볼 수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맞고요. 또. 네. 그럼 이민국의 서류 적체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변호사님 요즘에 보실 때?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요. 네. 이게 예측을 하려면 이게 들쑥날쑥한 게 문제입니다. 아. 일관성 있게 어떤 케이스, 그 케이스는 전부 다 오래 걸린다 이게 아니고 네. 같은 같은 케이스 안에서도 빨리 나오는 게 있고 늦게 나오는 게 있고요. 그러게요. 이게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해진 게 좀 상당히 문제입니다. 여전히 그 특히 영주권 그 연장 같은 경우 네. 리뉴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뭐 1년 반까지 걸리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고 와. 근데 그 와중에 또 빨리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오. 그리고 또 영주권을 신청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같이 있는 많이들 접수를 하게 되죠. 네. 임시노동 허가증 그 경우에 대해서도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요. 네. 근데 캐러거리별로 어떤 건 빠르고 어떤 건 늦고 굉장히 이게 내용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특히 종교 이민 같은 경우도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I360이라고 그래서 영주권이죠. 알비자라로 이제 미국에서 그 종교 기관에서 한 2년 이상 2년 심호입니다. 심호. 네. 심호하신 경우는 이제 I360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I360이 다시 이제 또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서 평균은 19개월이라고 나오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그 청원서가 19개월로 나와 있는데도 한 달 반 만에 I360 청원서가 승인 난 예가 있습니다. 정말 빨리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아서요. 네. 그리고 걸리는 시간도 뭐 최장은 I485 같은 경우도 뭐 3순위 취업인의 경우도 뭐 저희 사무실에서 3달 만에 받은 경우가 3달 3주 정도 만에 와.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종교 이민 같은 경우도 I-485를 접수하고 나서 4개월 이내에 그 승인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못 받고 계시고 자꾸 추가 서류가 나오고 이런 서류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적체라는 걸 떠나서 네. 상당히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케이스가 뭐가 걸릴지를 이게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같은 케이스인데도 나중에 접수한 사람이 더 빨리 나오고 이런 경우도 맞습니다. 많잖아요. 그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취업 이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고 예상 옛날에는 시민권일 때 그랬고요. 네네. 올해 초에 넣으신 경우는 뭐 2달 3주 만에 3달이 채 안 걸린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시민권 같은 경우. 와. 올해 초에 넣으신 분들. 네네. 근데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 2020년에 넣으신 분들은 막 끌면서 이제 막 1년 넘어가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뭔가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그러는데 먼저 네. 넣으신 분들께 더 오래 걸리는 이상한 현상들이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유가 뭐다라는 건 이민국에서 밝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네. 지문을 못 찍, 반드시 지문이 필요한데 지문을 못 찍은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시스템 자체가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은 케이스를 넣었는데 내 건 안 나왔는데 더 늦게 넣은 사람 거 나왔다 이러면서 되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많이 분들 있죠, 그런 게요. 네,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기 그런 때문에 분위기가 있습니다.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안 그렇죠. 나왔을까 하면서.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가 잘 업데이트되고 있는지를 이제 이민국에다 리퀘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네. 잘 체크만 하고 계시면은 내 것만 너무 늦은 게 아니니까. 뭐 취업 이민 같은 경우 노동청 케이스 같은 거는 뭐 여전히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적정 임금부터 그렇군요. 펌까지. 네, 네.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상황이 이민법 관련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모로. 예, 그렇죠. 이제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상당히 옛날보다 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네네. 됐으면은. 이게 기간 예측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물어볼 때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면 그렇죠. 너무 빨리 된 게 있는가 하면 네네. 너무 오래 걸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본인의 케이스를 잘 체크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변호사랑 이제 상담하실 때 네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오래 걸릴 수 있냐. 그러면 네. 전문가 입장에서 딱 보면은 이제 과거에 영주권 신청을 하셨던 기록이 있는데 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하는 사람이 과거 영주권 신청 기록까지 다 받아서 수합이 돼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가 좀 오래 잡히거나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먼저 감안하시고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네네. 그러니까 뭐 변호사랑 상담하실 때 이런 게 있으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얼마나 더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얻을 수도 있고 네. 궁금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전문가랑 먼저 상의를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프로디 학교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네. 변호사님 방송에서 여러 번 이 프로디 이슈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시고 네네. 조언해 주셨는데 네네.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그만큼 여전히 이 네. 프로디 이슈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많이 거잖아요. 있습니다. 아직 그냥 뭐 시민권 같은 경우도 거의 일괄적으로 다 거절이고요. 상당 네. 부분이 가끔가다 넘어가는 예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드물게 그런 이유들이 있고 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저희가 그 프로디로 사유로 이제 영주권을 못 받고 계시다가 6분이 받았어요. 면제로 영주권을. 네, 네. 최근 6분이 승인이 나셔서 네. 조금 이제 감을 좀 잡아가는구나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신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긴 카톡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클라이언트한테. 영주권 오랫동안 받으셨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과거에 신청했다가 또 거절됐다가 네네. 저희 사무실에 와서 601 면제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와, 너무 잘 됐네요. 예. 그래서 토탈 최근에 6분이 한꺼번에 받으셔서 이게 네.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소개를 더 해드리려고요. 네, 원래는 이 프로디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601 면제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셔야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601 면제 없이도 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요? 가끔 나오는데 그것도 완전히 그 이민관의 재량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에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냥 학교 프로디와 관련해서 추가 서령이 나와서 답변서만 해서 승인을 받은 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경우를 대충 저희들이 보면은 등록 기간, 그 학교에 등록됐던 기간이 짧았던 경우. 어느 정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해서 하도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그 이민국에 있는 인터뷰 갔다가 그 프로드 디텍션 디파트먼트에 계신 분 이민관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자기네들은 90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민관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이민관의 재량으로 90일로 보는 90일. 거죠? 그렇죠.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승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90일 미만이면 등록 기간이. 굉장히 그렇게, 짧게 등록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등록 기간이 짧았던 경우는 그냥 승인이 난 예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승인이 받은 경우는 그 학교에 다녔던 기간이 미성년인 경우에 용서가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미성년일 때. 아. 자기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딴 사람이 해주는 대로 했었다. 그래서 그런 미성년 이유로. 18세 그러니까 뭐 이민법상으로는 21세가 차일드니까 네네.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18세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나이 때 미국에 와서 이렇게 다녔던 경우 미성년일 때 다녔을 경우에 용서를 받은 경우가 있고요. 18세 네네. 미만.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위의 경우에 더해서 그 직계 가족 네. 그러니까 배우자 또는 부모님인데 내 자녀가 직계 가족이 미군에 복무한 적이 있었던 경우. 근데 뭐 딱 하나 사유가 뭐 미군에 내 아들이 미군에 복무하고 있고 나를 초청했다 이런 경우인데 그냥 합격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그렇죠. 이제 딴 거가 더해지는 거죠. 미성년일 때 학교를 다녔고 그다음에 현재 나를 스폰서하고 있는 내 남편이 미군이고 아. 이런 경우에는 넘어간 예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짧게 다녔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군인 경우 아. 이제 그런 경우도 넘어간 예가 있고 그냥 다녔던 기간이 90일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 그냥 넘어간 경우가 있고. 그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게 뭐 법으로 예, 그렇죠. 명시돼 만약에 있다는 건 90일 아니죠. 미만으로 다녔어도요 이민관 재량입니다. 자기가 그냥 거절을 안 될 그냥- 수도 있고.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죠. 아. 이민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90일 미만으로 다녔으면은 내가 재량 and my discretion으로 승인해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유가 몸에 보기 안 좋은 게 있다든지 뭐 범죄 기록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 그냥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90일이 넘어갔을 경우는 네. 무조건 601 면제를 하라고 권하거나 아니면 거절할 수도 있고. 아. 그러면은 이 프로디 학교 등록 기간 뭐 90일이 넘지 않았고 미성년자 때 다녔고 이랬던 분들은 그냥 601 면제 없이 그냥 영주권 무조건 신청- 그것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 사람 마음이죠. 아. 재량권이죠. 그런 경우가 승인을 받은 예가 그냥 있었다는 거죠. 601 면제를 안 하고 저희도.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해본 케이스로 미루어서 이제 유추해 본 겁니다. 네. 그럼 안전하게 하려면 601 면제 받고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불과 제가 7월 말에 이민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네, 네. 일단 90일이 넘으셨으면은 일단 601 면제로 일단 가시는 것이 안전하고 네. 이민관도 인터뷰를 가시잖아요.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 그러면 하라고 권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제를 받아라. 601을 하라고.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거절 사유 같은 거 이제 딴 사무실 한 거 이제 가지고 오면 보아하니까 프로디 학교를 다녀서 당신이 잘못도 했고 네. 또 면제도 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한다라고 편지 딱 써 있습니다. 네. 그러면 601 면제를 프로디 이슈가 있는 분들은 받으면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그렇죠. 601 면제를 받고 가셔야죠. 네. 601 면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제가 그냥 순서대로 그냥 딱 자기가 판단하시기 편하게 네. 단계별로 일단 얘기를 한다면은 첫 번째 점검 사항은 일단 면제 신청인 면제를 신청 받아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실 당사자분한테 네. 나한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 그러니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계셔야 돼요. 배우자 또는 부모입니다. 네. 배우자 또는 부모.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자 또는 부모가 계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나한테는 또 이제 그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딱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배우자하고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들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지를 머릿속으로 빨리 체크하십시오. 네, 네. 있으면은 1단계가 통과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러면은 나한테 배우자나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데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이분들을 여기다 남겨놓고 한국으로 그냥 영주권을 못 받고 돌아가게 됐을 때 이분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법 규정에는 익스트림 하드십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이분들을 그냥 놓고 한국으로 갔을 경우 남아 계신 분들이 겪게 되는 그 극심한 고통을 이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뭐 특별하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크게 뭐 세 가지로 나눠 보는데 혹시 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질병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돌봐줘야 되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네네. 아니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내가 떠나가면 이게 더 심해지지 않나. 우울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그분들에게 부양하고 있지 않나. 네. 그 재정적인 고통이 내가 떠나가게 되면은 있지 않을까. 네.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내가 떠나가게 되면 남아 있는 직계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네. 그게 딱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단계에서 방금 말씀드린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고통 말고도 네.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배우자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 두 분을 다 한 해에 5대 이뤘다. 아. 그러면 나의 남편이나 부인의 그 시민권자 부인의 고통이 배가가 되겠죠, 그렇죠? 네네네. 부모님을 한 해 다 이뤘으니까. 네. 나만의 특수성입니다. 음. 이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그 극심한 고통을 뭔가를 추가할 수 있는 뭔가 나만의 특수성이 있을까? 그걸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전문가하고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필할 수 있는 고통을 다 다 넣는 얘기를 해야 거군요.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하고 상당히 이제 쭉 상담을 하시고 그러네요. 나만의 특성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네. 예.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부수적인 질문을 이제 또 해볼 게 되면 그 앞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한테 직계 가족이 있는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다음 두 번째는 그분들의 극심한 고통이 있는가. 이게 메인 퀘스천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수적인 질문은 아까 말한 대로 나만이 처한 그런 특수성.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직계 가족이 한국으로 가는 거가 옵션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를 또 보셔야 되죠. 한국으로 따라가니까 이민관이 봤을 때 그럼 따라가면 되지 않냐 이럴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요. 네네. 그게 이제 두 번째 부수적인 질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부수적인 질문은 그러면은 나한테 신청하는 나한테 네. 영주권을 줘야 될 그런 뭐 훌륭한 도덕적인 품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그동안 뭐 자격증을 땄다든지 아니면 좋은 학교를 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을 탄 것이든지. 그런 것도 어필을 하는군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두 가지가 제일 그거가 기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고려사항입니다. 지금 얘기 부수적인 거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사실 그거 말고도 볼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네, 얘기했고요. 네. 따져볼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그 질문 사항에서 쭉 따라와 보면은 나한테 그게 가능한지 안 하는지가 이제 딱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육체적인 고통 같은 경우도 암 수술을 받으셔서 현재 좀 회복 중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훨씬 더 크겠죠, 그렇죠? 극심한 고통으로 칠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암 수술을 받으신 다음 현재 회복 중이니까 내가 돌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암은 또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음. 항시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만의 무슨 특수성이거든요. 그건. 네. 그런 걸로 이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위에도 사실 이게 법이 덜렁 한 줄밖에 없습니다. 직계 가족의 극심한 고통으로서 증명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건 다 임기응변으로 이제 변호사의 역량에 네, 따라서 네.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네. 이게 좀 상당히 운이 많이 따릅니다. 이게 열심히 해서 내도 이게 너무나 이민간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네. 그러면 이 601 면제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좀 때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I485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시민권자를 배우자가 초청하는 경우 네. 이제 초청장 넣고 I485라는 걸 같이 넣겠죠. 그렇죠? 네. 영주권 신청서.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서를 넣을 때 그냥 같이 파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같이 파일했을 경우에는 확률상으로 이제 보통은 그냥 그 I485라고 해서 영주권을 심사하는 사람 손에 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인터뷰 갔을 때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걸 조금 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어필할 수가 있어요. 이제 좀 이제 변호사랑 인터뷰 같이 가시면 네네. 그런 경우는 좀 설득하기가 좀 쉬울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정말.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사실은 아예 그냥 485하고 같이 넣으시는 경우가 사실 있고. 제일 좋고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승인 받으신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서도 같이 넣으신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네. 네. 이제 그 두 번째 경우는 이제 I485로 130이라는 그 초청장과 가족 초청장하고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거절되기 전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을 받고 난 후 그래서 이제 거절되기 전 그 사이에 딱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I485를 넣고 나서. 네. 보통은 이제 추가 서류 요청이 왔을 때 이제 많이 601을 넣죠.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 사실은 I485라는 것이 거절이 나신 다음에 거절 난 다음에도 할 수 있군요. 할 수 있어요. 네.
반은 사실 그렇게 거절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절나고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때는 이제 앞에 두 가지 경우는 뭐가 좋은가 하면은 601이 승인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아이사퍼러가 승인이 되면서 영주권 카드가 날라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요. 거절되기 전이었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아이사퍼러가 거절되고 나면 또 아이사퍼러 다시 하셔야 돼요. 이번엔 승인 받았다는 그 승인 601 승인사하고 같이 넣죠. 다시 시작이네요.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거절 못 합니다. 뭐 어쨌든 좋은 사인이죠. 네네. 그렇게 해서 영주권 취득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거절되기 전에 하시는 게 좋겠죠. 안전하게 하시려면요. 안전하게. 네. 그렇다고 이게 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사실 과거에는 대부분 다 이제 601이 워낙 승인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난 경우에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 경우에서 반 이상은 뭐 거절 나고 저한테 상담 오셔가지고 601 다시 해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럼 변호사님 프로대학교 다닌 분들 도움 많이 주시고 계신데 네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는 네네. 않았지만 뭐 한 가지 정도만 실제 승인 사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승인 사례가 601 없이 승인 받은 사례 1번은 뭐냐면요. 네. 한 가지인데 이제 미군에 복무 중인 남편분이 초청하신 분인데 이분 이제 미성년자 때 그 학교에 등록이 돼 계셨어요. 미국 처음 왔을 때. 네. 그래서 미군에 복무 중인 남편하고 본인이 미성년자다는 거 제가 강조해서 편지 썼거든요. 그리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좀 좋은 학교 잘 나오셨어요. 음. 그래서 그것도 강조해서 냈더니만 그냥 바로 답변서를 그렇게 썼는데도 그냥 승인이 돼서 왔습니다. 아까 설명해주신 사례가 다 들어가 있네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냥 30일이 넘지 않은 걸 강조를 했어요. 금방 옮겼거든요. 네네. 프로그램이 안 맞아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 갔을 때 바로 옮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뭐 601 면제 신청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인터뷰 끝나고 승인받은 사례가 또 있고요. 네. 추가 서류도 안 나왔고. 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면제받은 이제 승인 사례로 보면은 미국에서 시민권자 부인이 초청하신 경우인데 미국에서 잘하고 크고 학교 교육 다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다음에 남편분도 또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 본인도 미국에서 교육받고 다 중요한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잡잡기도 어렵고 이제 돌아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제 같이 극심한 고통. 극심한 고통 이제 네. 그게 부인이 옛날부터 아프셨어요. 그래서 기록이 좀 있어서 네. 안 그래도 불안증이나 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두 분 다 어렵고 네. 가서 이제 생활이 어렵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승인을 받았죠. 이렇게 같은 그분도 거절되기 전에 네. 하셔가지고 바로 영주권 카드가 왔습니다. 601이 승인이 나면서. 네네. 같은 601 면제를 신청을 해도 다 각자의 스토리는 다르게 썼고. 그럼요. 각자 사람이 상황에 기계가 맞게. 아니니까 모든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 틀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프로대학교에 다녔다고 해서 나는 영주권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예.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일단 맞습니다. 이민법 전문가 충분히 상담해 그럼요. 보시면 5년 7년 5년 이상 등록되신 분들 받았습니다. 면제로요. 그렇군요. 예. 네네. 이렇게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예. 이민법 전문가와 꼭 상담을 통해서 먼저 상담을 먼저 하십시오. 네. 가능한지 안 한지 이제 바로 맞아요. 얘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꼭 예. 이민법이 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예, 혼자 맞습니다. 결정하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뭐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다양한 이민법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천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 전화번호는요. 714-522-5220 714-522-5220번이고요. LA 오피스 전화번호는요. 213-232-1655 213-232-1655번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민법 관련해서 도움을 주신 천관우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예. 저희는 또 다음번 이 시간을 기약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